명품 로고가 쫙 박힌 그런 옷을 입거나 가방을 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빈티가 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태도나 말투 같은 것에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확 인상이 깨지는 거죠. 정말 부티나는 사람과 외적으로만 사치를 부리는 사람,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면 첫인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약 3초 정도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쭉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빈티나 보여, 이런 인상을 가졌어도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태도나 말 이런 것만 들어보면은 5분 만에 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은 태도나 말투 같은 것에서 빈티가 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확 인상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귀티나는 분들은 목소리부터가 다르고요, 말을 할 때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듬어진 인상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첫인상 3초 안에 느꼈던 감정들이 다른 것이라고 해도 저 사람 굉장히 귀티나네,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부티나는 사람과 외적으로만 사치를 부리는 사람,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결국에는 그 키워드더라고요. 여유라는 단어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실제로 신분이 높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여유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왔어요.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아닌 그 이외의 것을 나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돈을 들이거나 뭐 어떤 금전을 투입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여유가 알게 모르게 드러날 때 거기서 바로 귀티가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품 로고가 쫙 박힌 그런 옷을 입거나 가방을 들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카를 몰거나 이런 것이 아닌 사람인데 어딘가 모르게 귀티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관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요, 하얀색 코트를 입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길에 하얀색 코트 입은 사람들이 겨울에 눈에 많이 띄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관리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흰색 코트를 입는 사람들은요, 이게 때 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히 세탁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다림질을 하지 않으면 티도 많이 나요. 얼룩 하나가 져도 금세 이게 보이게 되죠. 그 간접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유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셔츠 하나를 입는다고 해도 다림질을 해서 입는 것과 그냥 꾸깃꾸깃한 채로 입은 것, 이거는 실제적인 그 옷의 가격과 상관없이 굉장히 부티와 빈티를 가르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옷이라도 다려 입으면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좀 더 여유 있고 번듯해 보이고 부티나는 사람, 귀티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옷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지저분하고 꾸깃하고 더러운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부자건 아니건 일단 그걸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부티가 나는 분들,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여유 있어 보이고 많이 버는 사람일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일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유라는 게 거만한 그런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취하거나 이러지가 않는 데서 나와요. 분명히 겸손하게 행동을 하세요, 그런 분들도. 근데 이런 분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 허겁지겁 다니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여유 있게 와서 시간 맞춰 들어간다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 차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낮은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늦는 분들은요, 언제나 저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여유 없음에서 나오는 빈티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사는 거 바쁘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게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5분 10분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생각보다 인상을 많이 좌우합니다. 부티가 나는 사람들은요, 명품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사치만 단순히 부리는 사람들하고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은 물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내가 막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야 내 물건이지, 이걸 모시고 살아야 되면 그게 물건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품이라고 해도 자주 들고 다니세요. 이걸 모셔뒀다가
나중에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해서 산 거니까 이걸 내가 쓸 수 있을 만큼만 그냥 들고 다닌다 하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치를 부리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일단 모셔둡니다. 무언가 요즘에는 이 정도는 들어줘야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또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으로 보이더라, 요즘에는 이걸 들어야 된다더라 하고 남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훨씬 더 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명품에 대한 어떤 태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분명히 그런 것을 사주어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티와 또는 단순히 사치를 부리는 사람과의 태도가 갈리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예요. 물건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물건을 마음껏 쓰고 부리느냐. 그래서 그 태도를 결정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장점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티 있는 말투와 허세 있는 말투, 이걸 구분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나한테 정보가 있어야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허세 있는 말투라는 거는요, 진실과 구분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진실하고 섞여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기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좀 더 맛있게 하고 싶을 때 거기에 약간 조미료를 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조미료의 정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진실의 범위를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허세인지 구분이 애매한 회색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다르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건 허세다,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단언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진짜 몇 번의 케이스를 보고서는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또는 저 사람이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사람인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어도 되는 만큼 그 경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믿어도 나한테 피해가 없어, 여기까지 믿어도 딱히 나한테 데미지가 없어, 이런 선을 미리 정해두시고요. 거기까지는 그냥 믿으세요. 그런데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면에 인정하기는 싫지만 사람을 서열화해서 좀 나보다 어느 정도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또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이런 걸 판단하려는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언가 책임 전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우습게 본다든지, 그게 태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어떤 분이 카페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체구가 좀 작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위 진상 손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그때 가게 매니저인 분이 한 30cm쯤 되는 그런 발판을 발 아래 놔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눈높이가 손님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부터 진상 손님들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해요. 뭔가 내가 눈높이가 높아, 나보다 덜 만만해 보여, 이런 생각을 무의식에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화를 덜 내더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보다 뭔가 더 가진 사람 또는 뭔가 더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끌어내리려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양가 감정으로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를 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을 필요는 있어요. 그 부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반드시 저 사람이 돈이 직접적으로 있어 보인다, 저 사람 현금이 많아 보여, 저 사람 건물이 있어 보여,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언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부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유 없이 무시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일 바에는 조금 더 존중을 받으면서 일도 하고 또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게 훨씬 내 인생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쓰면은 행복해진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무언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는 분명히 쾌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쾌감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직업 특성상 아주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돈이 아주 많고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열심히 일을 계속하고 있고 성과를 계속 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한꺼번에 많은 성공을 얻은 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된 분들 중에는요,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만큼의 노력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유리한 활동을 할 때 우리 뇌가 보상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무언가 고통스러운 노력 또는 노동, 나한테 쾌감을 주지 않는 특정한 행동, 그렇지만 나한테 유리한 행동,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이후에 행복감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행동만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비도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걸 사지 않고 또는 쓰지 않고 조금 검약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얻게 된다? 이러면 그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고 하고 싶은 거를 그때그때 하고, 그건 그냥 특정 상황에서 좀 더 편한 것일 뿐이에요. 편한 것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행복감하고 상관없는 일상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게 행복의 척도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사고 싶다면 그게 왜 사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예뻐서 그냥 사고 싶다? 그러면 왜 예쁜 것을 내가 가져야 하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살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창 돈을 모을 때 사실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도 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정말 인생의 숙제거든요.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사실 누구냐면요, 바로 인색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 우리가 보통 인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에 대해서 인색한 거잖아요. 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돈을 쓰기 싫어 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관대한 사람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색하다?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는 게 사실 반대 입장에서 맞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모으면서도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 인생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합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인생 과정에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것도 부담스럽다. 아니면 1년에 2번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룰을 만들어 두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창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돈을 열심히 모은다. 이러면 바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또는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1년에 2번만 만나도 그 사람은 베푸더라고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1년에 2번 만나면. 1년에 한 번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다. 1년 전에 봤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본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해도 그렇게 일신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도 괜찮다. 6개월에 한 번 만나서 내가 몇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지. 이런 관계. 시간을 내가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이런 관계를 내가 만들어 두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관계라면 이 사람과는 이 시기에 인연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흘려보내는 것도 마음을 편하게 두시는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